더 치열해진 2차 토론회. 어젯밤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2차 토론회를 맞붙었습니다. 탐색전 성격이 짙었던 1차 토론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특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난타전에 가까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제 가장 치열했던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윤석열 후보께서 답변만 하셨는데 혹시 좀 말씀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요.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겁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2번이나 이제 반려를 하다가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의원님, 일단 제가 팩트 확인을 질문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거 다 사실이 확인한 많아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본인이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1차 토론회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꺼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경제행정의 달인이 맞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웠던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집중 공격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 후보의 공략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1차전은 이제 탐색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2차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카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우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어떤 면에서 공략을 해서 이걸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희석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어제 토론을 보면 기존에는 이제 대장동 문제만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현동 그 아파트 아시죠? 이 예. 절벽에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남FC 문제까지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김혜경 씨 문제를 제외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이런 공격의 모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어차피 이 토론회는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앞으로 한 2~3차례 정도는 더 이런 공방들이 벌어질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들을 최대한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어제 토론에 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최지문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집중 공격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잘 방어했다고 보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이게 백현동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인허가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 변경을 해준 건 맞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8차례나 부탁을 했다고 해요. 예. 그 당시에는 이걸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부와 식품연구원에서 이 국가기관이잖아요. 이거 용지 변경을 해달라 요청해서 그걸 받아서 해준 거고 그 이후에 비위 문제는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비위였다라고 하는 게 2018년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하실 때 5월 15일 날 감사를 했는데 예. 그 감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용도 변경해주고 나서 개발하는 과정에 비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 비위는 식품연구원에 있었던 분들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감사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해가 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세와 방어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의 대장동과 백현동 공세에 맞서서 무속 논란을 꺼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게 무속인의 조언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네. 그래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 예. 다 웃었습니다. 윤 후보님 제가 이 말씀 네, 이재명 후보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다는 아주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세에 나섰고 윤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오히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가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문제 제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하면 대구시가 신천지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런 강력한 강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검찰이 오히려 그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대구지검 형사 4부가. 왜 기각을 갖다가 했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강제 수사가 방역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강제 수사로 밀어붙이면 음성적으로 숨어버리면은 방역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보다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방역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수사에 필요한 때이거든요. 근데 예. 그 당시 검찰에서는 수사보다는 방역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게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압수수색을 공공연하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수수색이나 뭐 그런 영장 청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강제 수사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면 필요한 물건들을 다 치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뭐 그래서 검사들이 뭐 그렇게 처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천지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 전 간부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전 간부로 알려진 A씨가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만희 총회장 구속됐을 당시에 편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밝혔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또 다른 간부는 지난해 7월 신천지 간부 1,000명 이상이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했다. 신도까지 몇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는데 자, 이 논란이 더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신천지의 윤 후보 지원서를 사실상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만든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올라오자 홍준표 의원이 경선 직후에 알았다. 신천지 개입이 이번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도했는지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경선이 끝났으니까 게임은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신천지가 경선에 개입한 걸 진작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사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글쎄 신천지 차원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근거가 나타난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부 한 명의 어떤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로 지금 사실 확정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이만희 이 총회장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무슨 뭐 서류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신천지 신도라고 해서 정당에 가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입했다는 것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뭔가 홍준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진단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 그 주장도 그렇고
뭔가 아직까지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경선 같은 경우는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돌아다닙니다. 예. 저는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 이거는 좀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이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저도 이게 같은 이제 이 방역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방역 전문가도 한결같이 그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압수수색보다는 자진해서 이 어떤 명단을 받는다 이런 게 훨씬 더 유효하다. 예. 자칫하면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사실이 공표가 되면 신도들은 다 지하로 숨어버린다. 그러면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 드러난 상황에서 이게 확산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게 당시에 방역 정말 일관된 견해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만약에 다 똑같이 주장하는데 윤 총장이 다른 결정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방역 당국, 방역 전문가 한결같은 지적에 검찰이 그 의견을 수용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신천지를 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는 아직까지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관련 증거가 또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제 TV토론의 이야기로 이어가겠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와중에 유독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가지고 예,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없는 말 만들어서는 하지 말아주죠.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그러니까 좀 같은데 돌아가면서 합시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네, 이재명 후보는 연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검사 출신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가 답할 때마다 엉터리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FC 후원금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165억의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우리 후보님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뭐 토지 공급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후보님이 하시면은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입니까?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거를 바꿔줘서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은 아무 문제가 뭐랍니까?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축구단의 후원금을 기업들로부터 165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기업들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고발로 경찰이 3년 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논란 이겁니다. 자금 추적을 다 했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 검찰에서 자금 수사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지 않았느냐. 실제 지난해 9월 달에 분당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런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다가 성남지청장의 거듭된 반려 속에 최근에 사표를 내고 퇴직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자금 추적을 다 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혀 되지 않았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은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 말이 맞다면 성남지청의 넘버2인 박 차장이 사표를 냈을 까닭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해보면 2018년 6월 달에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그 뜸을 들이다가 2021년 2월, 작년 2월 달에야 비로소 분당소에서 전담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7월 26일 날 그 이재명 후보 서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7일 날 불송치 결정을 갖다 내렸는데 다시 말해서 혐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발인들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예. 근데 성남지청에서 봤더니 후원금 중에 일부가 유관단체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을 경찰이 그때 이제 분당서가 포착을 갖다가 한 사실을 성남지청이 발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용처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그 용처를 더 이상 확인 안 한 것이 과연 자금 추적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 차장이 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청장이나 그 윗선과 마찰을 빚고 결국은 내가 책임지고 사표를 낸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다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성남 FC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서 자금 추적이 다 됐다라는 이재명 후보 얘기는 조금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는데 그 후에 막 거래를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그 대장동 그 게이트에 비해서 그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5월까지나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그 유출된 그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느냐 이 논란인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에 거래를 안 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그 이후에도 수십억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서 이미 2년 이상 조사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 경선 때 이미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김건희 씨가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거래가 없다더니 민주당의 주장은 그리고 KBS의 보도에 따르면 40여 건이 확인됐다. 주가 조작 의심 거래액이 7.7%로 김건희 계좌에서 주가 조작 의심 거래액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윤 후보는 경선 때 이미 계좌를 다 공개했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윤 후보가 공개한 건 2010년 말까지고 그 이후에도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최혁진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게 팩트인가요? 일단은 KBS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갖다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개한 계좌는 신한금융투자 계좌인데 2009년과 2010년도 거래 내용만 그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왜냐하면 주가가 폭등했던 시점은 그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인데 예. 이때 계좌를 그 오픈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09년, 2010년 말고 11년, 12년 그 계좌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그 계좌가 이제 다른 계좌로 신한에서 뭐 다른 뭐 삼성이나 다른 그 증권 계좌로 옮기게 되면 계좌에 타사 출고라는 것이 찍히게 되거든요. 예. 그럼 다른 계좌에서 내 계좌로 다시 들어오면 타사 입고가 찍히는데 예. 이 타사 출고, 타사 입고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출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지워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신한금융투자 그 계좌 말고 증권 계좌가 김건희 씨가 뭐 한 6개, 7개 그렇게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계좌들도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그 궁금증이나 의혹 같은 것들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후보가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